다음은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부동산 세분화 완화를 위해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고령자 납부 유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지가 관련 제도 재검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59만 7,557건 중 외지인의 거래량은 17만 5,194건으로 29.3%를 기록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던 2006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충남과 충북은 각각 42.9%와 39.4%를, 강원과 세종은 39.7%, 38.4%를 기록했는데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일 서울시와 SH공사는 중랑구 면목동, 종로구 옥인동, 은평구 신사동, 성북구 정릉동 등에서 매입한 빈집 부지와 민간 연접 토지를 결합한 빈집 활용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연계하는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김지희입니다. 전국적으로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율이 올해 29.3%를 기록하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했던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과 강원 그리고 세종의 비율이 높았는데요. 이들 지역의 외진 비율이 증가한 건 수도권 전역의 규제가 확산되면서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부담감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 생기신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 상담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부동산 관련한 최신 정보와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신 소장님이 현재 부동산 시장 동향은 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강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각종 언론 매체나 신문 지상을 통해서 현재 지표가 어떻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실 테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지표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들이 가장 큰 관심점일 텐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현상을 보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지표가 앞으로도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보지 않고서는 또 2022년도 시장을 보기 어렵기에 현재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좀 준비를 좀 했고요. 전체적인 지표입니다. 보시면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경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전망을 보게 되면 일단 향후의 경기 전망 6개월 후에는 어떨 것인가를 봤을 때는 경기는 96.0% 정도.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 기준에 83.0%였는데요. 현재 2021년도에는 96% 정도로 약간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100이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준점인 100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는 앞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주택 가격은 어떠냐 봤더니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122% 포인트를 보였는데 125까지 올라갔죠. 결론적으로는 집값은 꾸준하게 계속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오를 거다라는 어떤 그 지표가 잡혀져 있는 거고요. 건설과 건설 기성, 뭐 이런 것들 건설 경기 실사 지수로 보더라도 실제로 건설과 관련된 내용도 물론 이제 비단 건설이 주택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토목 건설부터 해서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역교통망, 뭐 도시계획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건설에는 주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수주가 2010년도와 2021년도 딱 현재 1년 정도 수치를 봤을 때도 2010년도에 13.9 정도 되는 건설 수주가 현재 12.0으로 떨어져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각종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건설 기성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기성도 마무리가 된 시점이죠. 수주를 받았으면 이제 마무리가 된 시점이 있는데 마무리가 된 시점도 11.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건설 경기는 계속 현재 지속적으로 안 좋았던 상황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사지수 같은 경우도 83.9까지 현재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택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경기는 어둡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현재 건설 경기도 그만큼 또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담보대출 특히 이제 대출 규제가 또 이제 내년 또 1월부터 또 시행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얼마나 늘어났고 줄었냐 봤을 때는 이제 올해 7월과 8월 비교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6월 달부터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715조 원 정도까지 6조 원 정도가 좀 늘어난 상태고요. 7월에서 8월 사이에.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월과 9월을 봤을 때는 2.88에서 3.01%니까 0.13%가 좀 오른 상태고요. 미국 국고채 금리도 실제로 0.07%.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는 좀 떨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 봤을 때는 127포인트에서 118.9까지 떨어진 상태지만 그래도 여전히 100을 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관련된 내용들 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 이자를 내는 부분, 또 연체라는 부분도 있겠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현재 2021년도 9월 달까지 봤을 때 평균 715조 원 정도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액인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01%까지 올랐지만 중요한 거는 연체율은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0.18%에서 0.11% 정도로 약간 소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얘기는 정말로 집을 필요로 한 사람들, 실수요자들 이런 쪽으로 현재 재편이 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갚아나갈 능력이 되는 사람들한테 대출이 실행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체율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없이 정말로 안정된 어떤 대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나 뭐 수급 동향 보게 되더라도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129.7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거기 주택 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 수도권 같은 경우는 130대. 그리고 수급 동향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현재 110.0에서 112.9.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지수거든요.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이 거의 한 일정하게 유지가 된 상태고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수요도 계속 따라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계속 버팀목, 그러니까 버텨주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끔 버텨주는 힘이 작동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가격 종합 동향의 전국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봤을 때도 아파트 매매냐, 전세냐, 토지냐 이렇게 봤을 때도 붉은 색깔 라인이 이제 아파트 매매입니다.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0.71이었던 2020년도 10월 달 기준 봤을 때 1.18%대까지 올라갔죠. 어쨌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세 같은 경우는 0.40에서 0.71에서 0.87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 0.29에서 0.36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선행지수인 서울 지역 보시게 되면 서울 지역은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 같은 경우는 2010년도 10월 달 기준으로 가장 크게 고점을 찍었다가 올해 현재 5월 달 정도에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면서 0.63%대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치를 보더라도 작년 10월에 0.52가 0.63이 된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매매 지수를 보시게 되면 0.11에서 0.83까지 현재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고요.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매매 시장도 1.43%대까지 0.34에서 1.43%대까지 올라간 상태다. 또 현재 전세나 토지나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 상황이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거의 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0.22에서 0.27까지 올라간 토지, 거기에 현재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는 0.95대까지, 0.45에서 0.95대까지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게 되면 다 오른 겁니다. 다 오른 거고요.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1년 동안에도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뿐만 아니라 아파트 매매 전세까지 같이 현재 덩달아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형별로 봤을 때 아파트냐 연립이냐 다세대냐 뭐 이런 걸 따졌을 때도 현재 주택의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적인 다 주택을 보게 되면 0.32에서 0.88 이거 1년 통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 기준이고요. 그리고 현재 0.40에서 1.18까지 올라간 아파트 연립도 많이 올랐죠. 0.11에서 0.51대까지. 현재 도시명 또 복합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현재 재개발 투자하시는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러면 0.51대까지 올라간 부분이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0.25에서 0.24니까 거의 변동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연립주택 같은 아파트로 변모가 되기 쉬운 어떤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가격이 월등히 올라갔다는 얘기는 수요가 아파트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쪽 지역으로 많이 집중이 됐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별로 봤을 때는 거의 주도하는 평수가 40평방미터 이하부터 60평방미터 이하 딱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60평방미터면 25평형 아파트거든요. 25평형 아파트가 인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는 그래도 소형 평수가 그만큼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와 반해서 주택의 규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오피스텔, 대한주택이라고 하는 오피스텔로 현재 매매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현재 그래프가 춤을 춥니다. 보시게 되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로 0.04, 0.05에서 0.42대까지 올라간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0.37, 서울 지역은 0.31대까지 1년 사이에 굉장히 등락이 심했던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주택이라고 하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또 현재 일반 오피스텔 이런 찾는 수요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또 전세가격 지수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덩달아서 전세가격 지수도 거의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전세가격 지수가 85%대까지 현재 85%대까지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같은 경우도 그만큼 또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평형대가 어떠냐 봤을 때는 가장 인기 있는 평형대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매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인기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11.3을 찍은 85평방미터 초과. 그러니까 대한주택이죠. 말씀드린 대로 조금 넓게 쓸 수 있으면서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살 수 있는 건 없을까 했을 때 주거용 오피스텔에 그만큼 인기를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1.3까지 찍었고요. 그 다음이 60에서 85제곱미터, 그 다음이 또 40에서 60, 그 다음에 또 40 이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가격은 오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 같은 경우도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4.6%대까지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5%, 6%대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거 보시더라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틈새 시장들 또는 현재 규제가 들어가지 않은 상품들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토지 가격도 굉장히 또 변모가 많았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도 11.1%대까지 현재 11.7에서 11.1까지 거의 변동폭은 없으나 지가지수 변동률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 달에는 이제 최저점을 찍었다가 다시 4.7%대까지 올라갔거든요. 1년 사이 0.1%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가지수 현재 땅 가격의 어떤 자체적인 변동률은 그만큼 높아진 거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 또 토지 투자를 그만큼 또 많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용도 지역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용도 지역의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을 보게 되면 현재 거래량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죠. 거래량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 부분은 상업 지역,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오른 부분은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의 관리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지역들, 향후에 도시가 되거나
내가 현재 도시가 되어 있으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있는 토지들 아니면 비도시 지역에 있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나 아니면 관리 지역에 내가 당장 뭔가 할 수 있으면서 이 지역에 개발되게 되면 도시화가 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로 굉장히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에 관련된 시장은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토지 시장에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심리지수로 보게 되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105점까지 102에서 105까지 올라갔고요. 10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요. 지가지수 변동률은 0.34에서 0.41%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토지 가격은 월등히 올라가고 실제적으로 지가지수는 변동률이 없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토지에 관련된 내용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매매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매매 거래량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이 중에서 재미있는 거는 외지인이 매입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34.9%대까지 올라갔습니다. 29.8%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도시 지역에 아는 사람들은 상업 지역에 안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고요. 상업용 용지로 내가 또 분양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비도시 지역에는 관리 지역이나 아니면은 아예 자연환경 보전 권역을 들어가서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그린벨트가 풀리게 되면 이 지역에 그만큼 월등한 또 시세차를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외지인들이 투자를 또 많이 했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타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토지 시장만 보더라도 그만큼 외지인들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실제적으로 가격을 전망하게 되면 현재 전월 대비해서는 현재 주택가격 전반지수는 14.1%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물론 자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로 들어가서 또 이제 관망세로 돌아섰긴 했지만 국지적 지역으로 중심으로 또 상승을 한다, 뭐 하락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렇지만 자금 확보 문제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갭 투자 부분에 있어서 다주택자에 관련된 세제 어떤 규제 때문에라도 집을 더욱더 구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월 대비 13.8% 떨어진 부분은 수급 불균형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또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관망세로 상승폭은 축소됐으나 현재 수급 불균형 때문에 상승은 예상된다,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내년에도 집값이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와 있는 부분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또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규제와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 내년에 대선 등 정치적 이슈도 있는 만큼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 시장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보는 어떤 눈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정보 체크는요,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교대역이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거주 환경 좋기로 유명한 곳이죠. 서초구 서초동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요. 테라스라든가 별도의 앞마당까지 있는 호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 있습니다. 위치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중앙을 지나고 있는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부속도로 서초YC까지도 차량으로 한 3, 4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위로 봤을 때는 이제 2호선 라인에 테헤란로죠. 테헤란로 연결되면서 장제터널이 또 이제 개통이 됐고, 그 위로 이제 법조단지라든가 그 주변에 또 고가의 주택단지들, 그리고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우측에 도곡이라든가 대치, 역삼 이렇게 강남권역과 같이 연결돼 있고, 아래쪽에 IC 주변으로 봤을 때 현재 서초면 RCD 현재 어떤 그런 IT 첨단 산업벨트가 같이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복잡 다양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단지까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월등히 아주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군도 좋습니다.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학군 수요가 가장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이다 보시고요. 문화지구로 지정된 예술의 전당, 그 주변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세비섬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단지까지 연결되고요. 그 주변은 법원단지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각종 인프라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계획대로 보더라도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미 지정이 돼서 교대역,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구간이 상업지역들이 용도 변경, 종상행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특구와 연결된 부분이 법조타운까지, 그리고 정보사부지 개발하고 있죠.
2023년도 준공 예정인 현재 바이오라든가 금융 첨단 산업단지, 그다음에 서초동에는 롯데타운과 현재 남부터미널 개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작고 큰 개발 계획들이 워낙 많고요. 우미 RNC 단지까지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굉장히 개발 효과들이 굉장히 후광이 많이 펼쳐진 지역이다 보시고요. 또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롱 부지랑 같이 연결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판매라든가 업무, 문화, 복합 개발을 진행되게 되면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직장인군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벌써 한 15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울 지역에 현재 3,000평 이상 되는 대규모 부지의 개발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롯데칠성 부지라든가 남부터미널 부지가 개발되고 오피스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같이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 활성화에 크게 기여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양재IC와 반포IC 구간이 복합문화예술단지, 주거상업시설, 그 주변에 또 연구개발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상층이 개발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고 임대금액은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면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금액은 3천만 원에서 월 보증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50 정도. 대출 금액을 활용하시게 되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투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급 주택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락군 수요라든가 개발 호재라든가 주변에 또 신축 부지가 워낙 없다 보니까 강남 지역에는 현재 다세대 주택을 지을 만한 토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성이 높고 보유 또는 거주를 통해서 재테크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지역 소개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지역은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의 불량 1.5론 구조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지역에 대한 소개해 주시죠. 네, 또한 이것도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고요. 트리플 역세권 이제 강남역, 역삼역, 신분당선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이라든가 롯데라든가 IT 창업밸리, 그 주변에 테헤란로에 연결되어 있는 교통시설들, 삼성동에 개발되고 있는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의 최역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에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2030 세대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원룸이라든가 1.5룸의 수요들, 오피스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지가가 상승하면서 그 주변에 시세들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죠.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도 시세들이 이렇게 오르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또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벨트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강남 2030 실행 전략을 보시게 되더라도 강남과 현재 역삼 선릉 묶어서 벤처 산업 벨트가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죠. 신사 노년부터 뭐 현재 상업, 의료, 관광 벨트라든가 한류, 또 문화 산업 벨트 또는 현재 의료 R&D 산업 벨트까지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심권에 있으면서 강남구 금융, IT라든가 마이스 관광, 국제 업무, 상업 지역으로 또 탈바꿈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주변에 르네상스 호텔이 현재 재건축이 되면서 실제로 업무 시설이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아지면서 주변에 있는 임대, 특히 이제 오피스텔 수요들이 그만큼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면서 실제로 전시장, 컨벤션, 공연장, 호텔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본사 외에 같이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거고요. 탄천이라든가 송파 또 한강 정비공원까지 연결되고 지하 구간 개발을 하면서 지하 6층까지 GTX A노선, C노선, 위례신사, 급행철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지역이 굉장히 크게 변모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이 현대자동차, 센터필드, 그다음에 롯데칠성 부지까지 연결되면서 그 주변의 상업 지역들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상당히 소액입니다. 3억 3,500만 원부터 6,500만 원까지고요. 임대 예상가는 2천만 원 보증금액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 금액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4,500에서 7,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의 직장인 밀집 지역의 수익률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 보장되고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또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고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무료 전화 상담으로 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전화 상담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19-26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보체크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발빠르고 정확한 정보,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사님과 어떤 지역들, 어떤 정보들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투자 선호도 높은 강남구와 또 영등포에서 또 인기가 많죠. 예, 당산동 투룸 오피스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당산역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소개해드립니다. 지역의 시세는 3억 2,2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을 예상합니다. 3도심 중 한 곳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지역입니다. 영등포구, 그중에서도 당산동 지역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영등포 하면은 뭐 여의도 제외해놓고 당산동이 인기가 많죠. 예, 그래서 인기가 많은 이유가 우리가 보면 이 2호선, 당산역 2호선 순환선으로 2호선도 골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또 9호선까지 골드라인만 크로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골드라인 더블 역세권이다. 그래서 또 그만큼 이용객들도 많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옆에 이제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가 뭐 그 직장이 여러 완전히 한국의 맨하탄에서 직장들이 빽빽하게 있잖아요. 예, 주거지는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와서 다들 거주를 하고 많이 이쪽에 아파트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당산동이. 그래서 그 투룸 오피스텔 조금 저렴하게 젊은이들 1, 2인 가구들이 많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당산역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한강 시민공원도 바로 가까이에 있죠. 또 이 바로 넘어가면 합정역이고 강북에 또 많은 일자리 볼거리가 많은 곳이 이동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도 뭐 물론 한강공원도 있지만 또 이 안양천이 있습니다. 안양천도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래서 뭐 양평 코스트코도 가까이에 있고 이 초중고 가까이에 있고 세무서 관공서죠. 영등포 세무서 구청 경찰서 가까이에 있고 뭐 요즘 뭐 타임스퀘어나 롯데백화점 이런 백화점뿐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재래시장 있죠. 재래시장, 청가시장 굉장히 영등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건강 책임질 수 있는 그 한림대 병원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활하기가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도 편리하지만 또 직주 근접지죠.
예, 일단 요 당산동에서 여의도 바로 가까이에 있죠. 또 9호선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곡 지역 가깝고 또 이 강남 앞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쪽도 뭐 한 30분 내로 올 수 있는 급행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영등포에서는 지벨리 가깝죠. 공덕 업무타운 가깝죠. 또 이쪽으로 5호선이 또 이용 가능하죠. 이 중구 쪽으로 지나가죠. 또 이 지금 월드컵 대교가 있어서 상암동, DMC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중심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 서쪽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쪽에 이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20대에서 40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는다 보시면 되겠고, 우선 우리가 3도심으로 주축으로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도심, 뭐 중구, 종로구 이쪽이죠. 또 강남, 우리가 말하는 강남구 계속 꾸준히 개발하고 있고, 그 3도심 중에 영등포도 그 개발의 중심지로서, 그다음에 이제 뭐 7광역 중심에서 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3도심이다. 그 안에 있는 당산동 오피스텔이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3도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정비 촉진지구 해서 아파트다 뭐다 해서 뭐 이제 조금 아파트 안 짓는 곳도 이 노후화된 주택 몇 개가 이렇게 같이 해서 주상복합으로 올라가고 건물들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영등포가. 근데 아직까지도 영등포 역에서 딱 내리면 이 쪽방촌, 고가 밑에 쪽방촌 있죠. 아직도 안 없어졌죠. 예. 이제 곧 없어질 예정입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뭐 임대주택, 행복주택, 주상복합. 그래서 이 역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영등포는 더 멋진 영등포로 다시 바뀌죠. 예. 또 게다가 이제 이 여의도는 한국의 맨하탄이다 그럴 정도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입니다. 또 주택은 있긴 있지만 아파트들이 뭐 워낙 오래됐고 또 고가라서 젊은이들이 선호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이쪽 앞으로는 이쪽이 또 여의도가 또 계속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 또 후광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영등포 당산동이 계속적으로 그만큼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안산선 그 여의도도 지나가고 영등포도 지나가죠. 그래서 신안산선도 이용하기가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GTX B노선이 이 9호선 쪽이나 뭐 여기 2호선 당산 쪽이나 이용하기가 바로 다음이니까 이용하기가 좋죠. 그래서 GTX B노선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신림선도 여러 차선을 지나갑니다. 뭐 7호선, 뭐 1호선, 2호선 이렇게 다 지나가기 때문에 환승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게다가 이제 제물포 터널 또 지하가 개통이 돼서, 예전에 이쪽으로 굉장히 여의도 쪽으로 이 강변으로 진입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면 도착을 하죠. 신월 IC에서 이 국회의사당까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살기 좋아졌고 접근성도 좋아졌고, 또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안양천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 밑으로. 그래서 또 빠르게 이동이 빠르게 되면서 지상의 이 안양천은 또 깨끗하게 정비가 되죠. 그래서 더 또 이쪽 영등포 쪽이 아름답게 지금 가꿔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월드컵 대교도 또 이번에 됐죠. 거의 10년 만에 됐죠. 근데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하고 연결이 돼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통이 편해지고 살기 좋고 영등포가 점점 빛나는데, 딱 하나 주택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못할 정도로 오르고 있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앞자리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소개한 곳은 조금 다른 곳보다 좀 저렴해서 소개해드렸어요. 3억 2,200에서 3억 4,700. 왜냐하면 전세 시세가 이 시세입니다. 왜 1,000만 원 투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세가 주변 시세이기 때문에 조금 싸게 나와서 1,000만 원 가지고도 투룸에다가
거실도 있고 뭐 다 이렇게 갖춰진 투룸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전세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금을 합해서 내가 실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만 있으면 뭐 취등록세하고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또 더 좋은 곳은 이제 뭐 조금 자금이 여유로운 분들 3천만 원에 월 8, 90만 원 수입을 보실 수 있죠. 요즘은 이렇게 사무실보다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소득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오피스텔은 대출이 좀 많이 나와요. 한 70%가량 나오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6,500만 원, 7,700만 원인데 뭐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자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생기는 대로 나중에 반전세도 가능하고요. 대출금 조금만 받아서 월세 받으시고 이자 제하고 또 수입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고요. 예, 우선 또 이제 투자 전략을 보면 어디다 투자를 할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우선 대형 업무타운 접근성이 우수한 곳을 첫 번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변에 그 세입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신세대. 왜냐하면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가 신세대가 딱 들어왔을 때 마음에 쏙 들어야 됩니다. 신세대들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하고 틀리죠. 예, 그래서 그런 걸 고급 사양으로 돼 있나 그걸 보셔야 되고 또 이제 이 2030 플랜의 중심지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이다. 이런 쪽을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교통 여러 가지로 편해야 되는데 이제 신안산선 들어왔죠. 제물포 터널 지하 들어왔죠.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또 이제 월드컵 대교까지 계속적으로 교통에 따른 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는 젊은이들 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영등포에 오래전에 방문하셨던 분이라면 최근 몇 년 사이 굉장히 달라진 이 영등포구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 하고 느끼실 겁니다. 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유의사항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투자하시려면 무조건 남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투자금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 투자금에 맞춰서 중심 쪽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똑같은 금액인데 중심 쪽하고 좀 먼 그 변두리 쪽하고 금액이 투자금이 같다. 그러면 중심부로 오셔야 되겠고요.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있을 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또 갖고 있다 보면 귀신같이 알아요. 주변에서 빌려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있을 때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저축한다 생각을 하시고 나는 굉장한 불로소득을 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돈을 지켜준다. 어차피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부동산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앞으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영등포구 당산동 지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5억 3,500만 원에서 5억 5,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1인 가구 수요 그리고 직장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강남구 역삼동에 대한 소개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역삼동을 제가 이제 이렇게 강남구에서는 역삼동 쪽을 많이 소개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다른 지역은 왜 없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삼성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또 압구정동 일부 이런 쪽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실거주 아니면은 조금 힘들고요. 또 굉장히 이렇게 좁혀졌어요. 그래서 아주 적은 주택 아니면 구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그 허가를 거쳐서 하셔야 돼서 복잡하고 또 그렇게 실거주 아니면 조금 힘들어서 이 역삼동 쪽 이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지금 역삼동이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찾고 있는 만큼 그만큼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저렴한 건데 한번 보세요. 일단은 역삼역에서 왜 이쪽 역삼동 쪽, 이 강남구 쪽을 많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나 그만큼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강남구가. 그래서 그 역삼역의 다세대 주택 거기서 이 역삼동 하면 지금 현재는 강남역하고 선릉역 이 테란로 중심주에 있기 때문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삼성역이 있는데 또 많이 일자리가 생기니까 이쪽에는 그렇게 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너머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래도 저렴하고 산뜻한 뭐 새로운 주택을 좋아하기 때문에 젊은이들 겨냥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선 이 테란로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앞으로 삼성역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일자리 벨트라고 그러죠. 왜 벨트처럼 생겼어요. 일자리가 빽빽해요. 이쪽으로 보면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죠. 낮에도 햇빛, 그늘이 생길 정도로 고층 건물이 많은데 앞으로 이만큼 더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강남구는 현재 일자리보다 거의 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주택 굉장히 뭐 갈증 느끼죠. 예. 근데 앞으로 이렇게 크나큰 일자리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계돼서 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단지, 또 수서 역세권 개발도 이제 곧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양재 우면 RNCD 개발 특구지역에서 이쪽에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최첨단 일자리죠. 예. 그다음에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또 정보사부지 개발 이렇게 크나큰 개발이 있는데 또 우리가 보면 그 사당동에 복합 환승센터가 또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남부터미널 개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화물터미널의 물류단지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개발이 이루어지면 주택은 그만큼 더 희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 이런 데를 투자를 하셔야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할 때도 내가 앞으로 이게 오를까 안 오를까 그 예상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의 그 개발 뭐 투자 그 개발이죠. 어느 개발이 이루어지나. 근데 지금 현대 자동차 GBC 개발 우리나라 굉장히 크게 가장 높이 올라가는 개발이죠. 그만큼 일자리가 이쪽으로 많이 몰린다는 얘기고요. 또 마이스 업무단지 있죠. 영동대로 지하, 코엑스하고 다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탄천 수변문화공원, 공원, 또 종합운동장까지 이쪽으로 일자리가 앞으로 120만 정도 창출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한 거죠. 예. 그래서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최고봉이 될 예정이죠. 왜냐하면 지금 롯데타워보다 15m가 높고요. 또 연면적도 3배입니다. 그래서 이 한 건물만의 근무자가 뭐 약 3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이제 이 사옥, 통합 사옥 또 빼고도 여기 또 전부 합쳐서 6개동이니까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6개동으로 건설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이쪽에는 앞으로 저는 삼성동을 이제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국 뭐 국제 업무라든가 뭐 회의라든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개발 호재죠. 예, 그래서 이 개발 호재도 또 하나 지하 도시가 탄생을 해요.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굉장히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다 지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잠실 야구장이 30배 정도의 지하로 이루어지는데 이 30배가 되면 또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죠. 예, 여기에 뭐 지하철, 뭐 GTX, 또 새로운 신설 노선이 GTX, 뭐 A 노선, C 노선 들어오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말하는 위례 신사선 또 되고 지금 2호선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상에는 이렇게 넓은 광장이 또 탄생을 하죠. 서울광장이 2.5배입니다. 이 요 중간에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볼거리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또 르네상스 옛날에 있던 이 자리에 이렇게 2개동으로 뭐 37층, 35층으로 호텔과 또 일자리가 또 들어옵니다. 이거 이제 준공됐죠. 예, 그래서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이쪽도 지금 예전에 삼성타운 옆에 이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강남 서초 쪽으로는
일자리가 계속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택은 계속적으로 그만큼 가치가 상승할 거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양재 오면 RNCG 특구 지역, 양재에 GTX C노선이 들어오죠. 예, 들어오는데 여기는 AI 연구단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최첨단 산업이 이쪽에서 이루어진다. 게다가 카이스트 AI 대학원까지 이쪽으로 양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우리가 말하는 고연봉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이제 교통이 복잡해질 거니까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공원화로 이루어집니다. 서초구와 강남구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굉장히 아름다워지겠죠, 강남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보시면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왜? 모든 기준이 강남에서 몇 분 정도 걸리느냐. GTX 타려면요. 지하 40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시간이 걸려요. 타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뭐 출퇴근 시간 외에는 조금 뜨문뜨문 다니죠. 네, 그래서 가장 수혜지는 강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위례 신사선, KTX 의정부 연장선, 위례 과천선 강남 쪽으로 편리하게 이용이 된다. 근데 다 좋은데 이렇게 이용하고 다 좋고 살기 좋고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그 강남은 세계적인 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의 이 가치가 지금 앞자리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죠. 왜? 다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르겠어요? 물가도 물가지만 다들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세가 5억 3,500, 5억 5,500인데 뭐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시면 조금 이제 뭐 2주택, 3주택자들이 취등록세가 뭐 8%, 12% 이렇게 되니까 부담스러운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임대사업자를 조금 이용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 전세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5억 5천까지 돈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전세와 같이 이렇게 플러스 시켜서 5,500에서 7,500만 원. 앞으로 강남은 거의 1억대야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5천만 원, 1억 안쪽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임대 금액은 보통 이 강남의 월세 많이 찾습니다. 예, 그래서 한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또 대출 금액은 40%밖에 안 되고 사실은 대출은 조금 어려워요. 본인들이 대출이 아무것도 없어야 이렇게 한 40%가 대출이 되고요. 또 없으신 분은 더 좋죠. 예, 월세 하실 분은. 그래서 2억 9,500에서 3억 500만 원인데 이거 다 없으셔도 대출 일부 받으시고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월세 하면서 점점 이렇게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남구에는 그만큼 호재가 많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또 강남 테헤란로 쪽으로 대규모 업무 벨트 중심지에 위치해 있잖아요. 역삼동이면. 그다음에 대형 개발 호재가 있어서 미래 가치가 우수하다. 또 1, 2인 가구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일자리가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1, 2인 가구가 필요한 그 주택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 강남구가. 그래서 임차 수요는 증가 지역이다. 월세 수익 다른 곳보다 높죠. 그다음에 이제 대형 업무지가 밀집 지역이고 도보 이제 앞으로 주택 많고 일자리가 많으면 출퇴근하기 지하철 아니면 도보가 편합니다. 그래서 도보 이용으로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그런 직장인들, 고소득 연봉자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찾는 다세대 주택이다, 투룸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지어져 있으니까요. 와서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면 옳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도 전략을 또 세워보셔야겠죠. 김채영 이사님이 2022년 상반기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채영 이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이설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68, 무료 문자 상담 013-3366-0110, 그리고 노란 톡방으로도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고요.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